학습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주요 결정사항 3가지 확인했고,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 참여 자격을 두고 미국과 소련이 각각 의견이 대립하게 되면서 결국 미소공동위원회는 무기한 휴회되었고, 그 틈에 이승만은 정읍에서 연설을 통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라는 것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에 관련한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요 자료 같이 한번 확인할 거고, 그리고 좌우합작 운동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아마 필기를 했을 겁니다. 좌우합작 운동에 대해서 보고 이 좌우합작 운동 관련한 요 또 자료 있거든요. 자료 보면서 이후에 우리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노력을 이제 조금 더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과서 237쪽에 생각을 키우자 자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1번을 보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 관련된 자료입니다. 우리 주요 결정사항 3가지를 예전에 같이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5년 12월에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들이 한국의 독립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모였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결정사항 3가지 같이 보면 첫 번째,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 원칙 아래 발전시키는 조건을 조성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 통치에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해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 핵심은 이거죠.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자, 앞의 내용은 어떠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왜 수립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제 설명을 쭉 하면서 결국 핵심은 조선 한반도에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두 번째 보면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그 적당한 방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남조선 미군 사령부 대표자,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라는 거.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에 관련된 내용이죠. 남조선 미군 사령부 대표,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 대표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하기 위해서, 적당한 방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보면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아까 미소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에 4개국 후견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해 미영소중 정부의 공동 참작에 이바지하도록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자, 지금 미소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에 이 최고 5년 기간의 4개국 후견의 협약을 작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최고 5년 기간의 4개국 후견의 협약, 4개국 후견,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탁 통치죠. 그러니까 최고 5년 기한을 두고 4개국,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3가지 결정 사항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안타깝게도 이 우리나라에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 요 3가지 중에서 뭐만 부각되어 전해졌다고 했어요?
신탁통치, 요 세 번째 내용, 신탁통치 안만 부각되어 전해지게 되면서, 그리고 이 신탁통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제 한 36년 동안 식민 지배에 시달렸던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신탁통치가 굉장히 큰 반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2번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보면 미소공동위원회의 임무는 한국민주주의 임시정부를 한국 인민이 수립하도록 지원해주는 일이다. 장래 한국민주주의 임시정부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및 사회단체의 광범한 통일이라는 기초 위에 수립되어야 한다. 자, 소련 대표가 연설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자, 다시 보면 장래 한국민주주의 임시정부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모든 민주주의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통일 위에 수립되어야 된다. 여기서 기역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 세력은 우리 뭐예요? 좌익입니까? 우익입니까?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좌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좌익 위에 이제 우리 한국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독립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게 바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고,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세력 위에서 한국 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소련 대표의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밑에 거는 이제 미국 대표의 이제 의견이겠죠. 자, 소련 대표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모든 한국인들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자, 여기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모든 한국인들이라고 하면 여기는 우익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련은 지금 우익은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자고 제안한다. 왜? 우익들은 신탁 통치안에 반대하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 대표단은 그러한 배제 원칙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를 한국인들로부터 박탈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남한의 절대 다수는 모스크바 결정에 이 조항에 반대하는데 특정 지도그룹이 지배하는 소수 남한 정당들이 돌연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바꿨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조항은 이 세 개 조항 중에 뭘까요? 자, 이거는 신탁통치안, 그러니까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남한의 절대 다수는 신탁통치안에 대해 반대하는데 특정 지도그룹이 지배하는 소수 남한 정당들이 돌연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바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요 세력은 이제 좌익이 되겠죠. 자, 좌익들은 돌연 그들의 입장을 바꿔서 총체적 지지로 바꿨다. 근데 여기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좌익들이 처음에는 반대운동, 그러니까 신탁통치 반대운동, 줄여서 뭐라고 했죠? 반탁운동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탁 입장을 견지하다가 좌익들이 나중에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총체적 지지라는 그들의 입장을 바꿨으나 이게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라는 입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익의 입장은 우선 이 모스크바 3국 결정 사항에 대해 지지하고 그를 통해 하루빨리 속히 우리 조선의 한반도에 민주주의적인 임시정부, 통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신탁 통치안은 미소공동위원회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피력해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밑에 1번에 보면 각 조항별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자라고 했죠. 자, 요약해서 우리 밑줄 쳤습니다. 자료 2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정치 세력의 특징을 써보자 했거든요. 자, 아까 기역이 뭐였냐면 좌익이었고 니은이 우익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자, 좌익에 대한 이제 우리 특징, 간단한 특징을 한번 자, 써보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한다라는 거, 그리고 쓰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회의 결정의 핵심이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있다고 판단합니다. 좌익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그 결정의 핵심이 신탁 통치가 아니라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다 라고 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익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이고, 특히 이제 신탁 통치 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세력이죠. 끝까지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3번 자료 2의 디귿, 아까 이 조항에 해당하는 조항을 자료 1에서 찾아서 서술해보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여기 세 번째 거, 자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랑 미소공동위원회 관련된 교과서 자료까지 확인했고, 자 여기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이제 적어보면,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참여 자격을 두고 미국과 소련이 계속해서 대립하게 되면서 결국 미소공동위원회는 무기한 휴회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 한반도에 통일적인 임시정부가 언제 들어설지 기약이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었고, 그 틈에 우리 이승만은 정읍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정읍 발언의 핵심은 지금은 우리가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빨리 조직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의미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당시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오면서 한반도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또 다른 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이것은 곧 한반도가 분단되는 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자, 그런 사태는 우리가 결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중도파들에 의해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것까지 선생님이 여기까지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운형 김규식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이 여운형은 중도 좌파, 그리고 김규식은 중도 우파, 이 중도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통일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남한만의 정부, 북한만의 정부를 세워서 남북한이 분단되는 상황을 막고자 지금 벌인 게 좌우합작 운동입니다. 해서 이 좌우합작 운동의 목적을 밑에다가 이제 써보면,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거예요. 좌우합작 운동의 목적은
하루빨리 지금 우리가 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중에 신탁 통치안이 부각돼서 우리 한반도에 전해지게 되면서 격렬하게 우익과 좌익의 대립이 엄청 심해지게 됐거든요. 물론 이전에도 뭐 우익, 좌익, 민족주의, 사회주의 뭐 대립은 있었지만 이 신탁 통치안이 우리 한반도에 알려지게 되면서 더욱더 심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 좌합작 운동을 주도한 여운형과 김규식은 우리가 그러니까 좌와 우의 이러한 대립을 조금 줄여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대립할 때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대립하고 우리가 분열하게 되면 우리 한반도의 정부 수립이 늦어지게 될 뿐이다. 우리가 우리의 갈등을 봉합해서 하루빨리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좌합작 운동을 이 둘이 주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좌합작 운동에 대해서 미군정도 지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한반도의 우익들이 너무나 이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하고 싶어 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우익 중에서도 이 김구, 이승만 늘 처음에는 지지했었던 미국이 이러한 이제 신탁 통치안에 대한 그 우익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김구와 이승만에 대한 지지를 접고 이 중도파들을 통해서 하루빨리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시켜서 그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해서 정부를 한반도에 그 통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그 신탁 통치를 통해서 그 정부를 수립하고 그 정부와 신탁 통치를 통해서 미국의 우호적인 이제 정식 정부를 이제 세우고 싶어 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익보다는 이 좌우 그 중도 좌우파를 중심으로 한 좌우합작 운동을 일단 지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군정의 지지에 힘입어서 이 중도 좌우파들은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 여기 238쪽의 자료를 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위에 만평 있잖아요. 요 만평 조금 이따가 한 개를 보고 요걸 보는 게 낫겠다. 요건 조금 이따 같이 볼게요. 자, 역사 다가가기에 여기 자료를 같이 보면은 좌합작위원회가 발표한 자 7원칙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아까 우리 좌합작 여기 보면 자 좌합작 위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좌합작 운동을 추진하는 자, 여기는 이제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참여했겠죠. 자, 그래서 이 좌합작 위원회에서는 좌익 세력의 주장 5가지, 그리고 우익 세력의 주장 8가지를 절충해서 좌합작 7원칙을 만들게 돼요. 7가지 원칙. 그러니까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이 같이 이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좌합작 7원칙은. 좌익만의 주장, 우익만의 주장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서로 대립하게 되니까 우리 당시 광복 이후에 분열되어 가던 정치 속에서 좌익과 우익이 한 걸음씩 서로 양보해서 얻은 결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무려 3개월 동안 이거는 뭐 급하게 내놓은 것도 아니고 무려 3개월 동안 협의하고 토론하고 협상해서 그 결과 내놓은 7가지 원칙이에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겠죠.
서로 이념이 다른 두 세력이 자기만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조금씩 양보해서 중도 좌우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3개월 동안의 협상 끝에 내놓은 7가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2번은 대체로 좌익과 우익이 대체로 이제 다 찬성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면 돼요. 읽어보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남북의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좌익과 우익이. 자, 미소공동위원회에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미소공동위원회가 속히 재개되어야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네 번째 조항이거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면 자, 토지는 몰수, 유조건 몰수, 매수해서 농민에게는 무상으로 분배하자. 자, 토지개혁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 합의한 내용이에요. 좌익과 우익이.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북한은 토지개혁을 어떤 식으로 했다고 했어요? 북한은. 자, 북한은 여기다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여러분도 그 필기한 거에도 있겠죠. 자,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했단 말이야. 우리나라의 개혁의 농지개혁은 뒤에 나오지만 저번 시간에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거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했다고 했죠.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개혁을 한 거고 우리는 그 자본주의 원칙 하에 사고 팔고 했다는 거죠. 북한은 뺏어서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런 두 입장이 절충된 거라고 보면 돼요. 지금 좌우합작위원회가 발표한 7원칙 속의 토지개혁의 방식은 토지는 몰수하고 유조건 몰수하고 매수해서 그러니까 뭐 몰수도 있고 매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조건 몰수, 매수가 이제 유상 매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자, 유상 매수해서 농민에게는 어떻게 준다고? 무상 분배한다고. 이렇게 쓰니까 지금 요 두 가지 원칙이 합쳐진 거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이렇게 이 원칙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좌익과 우익이 여기서 말하는 좌익과 우익은 좌합작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좌익과 우익. 그러니까 극좌 세력과 극우 세력을 얘기를 합니다. 불만인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지금 그 좌익 쪽은 뭐가 불만이냐면 왜 유상 매수하냐. 무상 분배는 불만이 없어. 그러니까 좌익 쪽은 왜 유상 매수를 하냐. 그렇게 되면 지주의 이익만을 위한 거 아니냐. 이것은 왜 이 지주들이 어떻게 땅을 이때까지 집적을 했니? 응? 그 식민지 시대 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지주들이 소작농들한테 소작료를 70% 80% 거두면서 땅을 더 넓히고 그렇게 재산을 불려나가는데 왜 그 지주들한테 유상 매수하느냐, 무조건 뺏어야지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우익 쪽에서는 왜 무상 분배하냐 농민들한테. 그러면은 정부가 도대체 무슨 돈이, 정부가 지주들한테 유상 매수해서 그거를 무상으로 나눠주면 정부 재정은 파탄난다. 정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거를 무상 분배하느냐 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반대했던 좌익과 우익의 논리를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보면, 밑에다가 쓸게요. 자, 우익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민주당입니다. 여기 괄호해서 우익 쪽에서는 어떻게 이 논리, 이 합의안을 반박을 하냐면,
정부의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요. 좌익 쪽에서는 좌익은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공산당입니다. 유상 매수는 지주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상 매수 또는 혹시 뭐 문제집에 유상 몰수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유상 몰수, 유상 매수 어쨌든 핵심은 유상이라는 거예요. 자, 해서 이런 논리로 이 토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합의한 좌업작위원회가 합의한 원칙에 대해서 둘 다 반대한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조항에 대해서 쓴 겁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단할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네 번째 조항은 친일파 처단에 대한 이 조항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극렬하게 좌익과 우익이 둘 다 반대합니다. 좌익 쪽에서는 무슨 조례를 제정할 지금 즉시 처단하자. 왜냐하면 지금 북한 쪽에서는 이미 46년 2월에 친일파 처단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 그 남한 쪽에서는 좌업자 위원회가 합의한 친일파 처단 조례, 여기 친일파 처단에 대한 합의안을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근거해서 지금 처단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익 쪽은 즉시 처단해라. 무슨 조례를 제정할 것을 하고 말고가 뭐가 있냐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고 우익 쪽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친일파 처단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다. 지금 미 군정 하에서 좀 주요 직책들을 다 맡고 있는데 지금 즉시 처단하면 우리 남한의 정치 상황에 혼란을 초래할 뿐 하라면서 조금 기간을 두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조항에 대해서 이 좌익과 우익 쪽에 극렬한 서로 이제 그 반발이 있었다라는 거고 나머지 5번, 6번, 7번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5번에 보면 지금 이제 현 정권 하에서 검거된 이 정치범들을 뭐 석방할 것 그리고 남북 좌우의 테러가 너무 심했어요. 이때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우리끼리 서로 다른 이념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우익 쪽은 좌익 인사들을 그리고 좌익 쪽은 우익 인사들에 대해서 이 너무 테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운형이라던가 이제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테러의 위협에 시달리게 됐어요. 자, 그리고 뭐 입법기관을 만들자. 지금은 우리가 통일적인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개혁이 필요한데 이 개혁을 위한 법령을 작성할 입법기관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 뭐 그다음에 뭐 투표의 자유를 보장할 것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세 번째, 네 번째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같이 읽어보면 좌합작위원회는 한반도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유상매수 무상 분배 원칙에 따른 토지개혁과 민족 반역자 처단 등도 도모했다. 이는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정책 추진과 더불어 사회주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을 염두에 두어서 자, 이런 조항들을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북한에서 추진된 사회주의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같이 설명하면서 필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금 이제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여운형, 김규식, 중도좌파, 중도우파 해서 좌우 합작하자고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데 극좌와 극우 세력은 반대하고 있는, 참여하지 않고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합의해서 발표한 좌우합작 실원칙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좌우합작 운동이 성공할 리가 있나요? 결국엔 성공을 하지 못하죠. 자, 해서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한번 써보면, 자, 여기, 좌우합작 운동, 자, 좌우합작 실원칙을 발표했다. 라고 이제 하고, 하지만 이 좌우합작 운동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 실패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자, 써보면, 먼저 좌우의 주요 세력이 불참해요. 자, 여기서 주요 세력은 이제 뭐 박헌영이라든지 그 사회주의의 박헌영, 그리고 김구,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불참합니다.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실세란 말이죠. 그래서 김구는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하긴 하지만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활동한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하긴 하지만 직접 참여하진 않아요. 그리고 박헌영과 이승만은 이제 반대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이 좌우합작 운동이 동력을 얻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실세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군정의 이제 지지를 미군정이 나중에 철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46년 말부터 해서 이제 47년까지 이어지는데 이 47년이 되면 47년이 되면 어떤 우리 국제적 상황이 생기게 되냐면 트루먼 독트린 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거든. 우리가 요 앞에 우리 세계사 부분 같이 안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간단히 설명하면 이 트루먼이라는 거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이름입니다. 미국 대통령. 오, 깜짝 놀랐어.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찍어야 되나? 자, 잘못 눌렀어. 자, 트루먼 독트린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놀랬죠? 자, 트루먼은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고 독트린은 대통령이 발표하는 외교 방침. 이거는 외교 방침. 그러니까 트루먼 독트린은 당시 그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한 큰 틀에서의 외교 방침을 얘기를 합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겠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루먼 독트린의 발표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념 대립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래서 이 47년을 기점으로 해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공산주의 팽창을 적극 저지하겠다라는 미국 대통령의 발표가 있으면서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그래서 이제는 이 좌와 우의 뭐 합작을 통해서 한반도에 소련과 협의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과 소련은 훨씬 이제 갈등이 본격화되게 되면서 미국도 이 좌우합작 운동의 지지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운형이 암살돼요. 결국에 극우 세력에 의해서 아마도 이 좌우 합작 운동을 반대하는 세력의 지시였겠죠.
암살이 됩니다. 해서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 통일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김규식이래. 여운형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 통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통일 정부의 대통령은 미국에게도 우호적이어야 되고 소련에게도 우호적인 인물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미국과 소련이 둘 다 승인해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당시 우리 한반도에서는 여운형이었다는 거야. 박헌영도 안 되고 김구도 안 되고 이승만도 안 돼.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통일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대통령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여운형이 될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김구와 이승만은 소련에서 아마 거부할 거예요. 박헌영은 미국에서 거부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이승만은 아마도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나서 자기가 통일정부가 세워진다면 자기는 대통령이 못 될 거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이 거부할 테니까.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나서는 한반도에 그 통일적인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게 무기한 미뤄지고 나서는 이제 정읍 발언을 통해서 단독 정부라도 세우자라고 얘기한 게 아마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것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이 여운형이라고 하는 그 불세의 그 정치적 지도자, 유명한 당시에 우리 그 한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력한 지지를 받았던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통일정부 수립을 고대하면서 출범했던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는 했지만 결국에는 좌익과 우익의 극좌와 극우 세력의 반발 속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2차 그러고 나서 2차 미소공동 위원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참여 자격이 쟁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1차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2차 때도 당연히 이게 타결될 리가 없죠. 사이는 더 벌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에 결렬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반도의 문제는 도저히 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고 결국에 미국은 이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게 돼요.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유엔으로 이관되었다라는 거는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자, 도저히 이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는 통일정부 수립이 어렵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 구성을 해보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 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유엔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남북한 총선거를 해서 남북한 총선거를 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총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자,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겠죠? 그 법에 의해서 정부 구성을 하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인구 비례에 따라 하게 되면 우리 남한과 북한 중에 인구가 더 많은 쪽이 어디예요? 남한이잖아. 우리 저번에 인구 분포할 때 했잖아요. 험준한 산지보다는 평야 지역에 인구가 많이 산다고. 북한은 험준하고 산지가 많고 땅이 척박해서 아무래도 남한 평야 지역에 인구가 더 많이 산단 말이죠. 강도 많이 흐르고. 자, 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북한이 불리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48년 이렇게 쓰고 48년에 UN 한국 임시위원단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UN에서 우리 파견을 합니다. 한반도에 이제 앞으로 실시될 남북한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했는데 다국적 인원들로 구성이 된. 그런데 소련 측에서는 입국을 거부하게 돼요. 들어오지 말라. 우리는 유엔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는다. 거부하겠다. 라는 의사를 피력하게 되면서 결국 한반도의 문제는 이 결정을 그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한반도 문제는 다시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유엔 소총회. 그러니까 총회가 열리는 기간이 아닐 때 이제 총회 업무를 도와주기 위한 뭐 보조기구로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엔 소총회에서 다시 결정이 나기를 그렇다면 남한만의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 구성을 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은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구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북한은 북한대로 정부 구성을 할 테고 그거는 남북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던 김구는 이것만을 막아야 된다. 자,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단독 정부는 안 된다. 라는 일념 하에 북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단독 정부 구성에 반대하고 통일 정부 수립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러 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료 1번에서는 요 부분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밑줄을 쳤었고 두 번째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눈물로 고함. 자, 보면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단체도 존재할 수 있는 거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무슨 민족주의, 사회주의 싸우고 있는데 그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없는 상태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일단 한국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 그래야지 이런 이념도 존재할 수 있는 거다. 자주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이때 어찌 개인이나 집단의 사리사욕을 탐해서 국가 민족의 백년 대계를 그르칠 수가 있느냐.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나는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할 수 없다.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차라리 38도선을 베고 쓰러지겠다. 자, 여기서 김구가 얘기하고자 하는 김구의 의견은 통일정부의 수립이죠. 김구는 통일정부 수립을 일생의 목표로 삼아서 활동을 했고, 이승만은 단독정부의 수립. 이게 이제 그의 의견이라는 거 우리가 정업발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가 지금 이 연설을 한 거는 3천만 동포에게 눈물로 고한다는 게 이제 통일정부의 수립을 우리 동포들한테 고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김구가 이 연설을 한 배경은 지금 유엔에서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이 되면서 그건 안 돼 라고 하면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러 가기 전에 지금 한 연설입니다. 남한만의 총선거에 반대하면서 한 연설의 핵심은 단독 정부는 안 된다.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김구가 북한에 가서 지금 김일성을 만나러 간 이 일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남북 협상 이라고 하고, 자, 이거는 다음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7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학교를 오면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하는 거 마무리하고 이때까지 한 내용은 타이핑 해가지고 그냥 일률적으로 줄게요. 다시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럴 시간이 없어서. 자, 질문은 댓글로 하시고 출석 체크 완료하시고 오늘도 수고했습니다.